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용인 수지구에 네. 수지 진산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30평대를 전세 보유 중이고요. 네. 네, 12월에 이제 만기가 돼서 네.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 매도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의 진산 푸르지오 아파트를 전세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한 고민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보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자, 이 지역에, 이런 지역에, 자, 수지 풍덕천 쪽이에요. 자, 수지 풍덕천, 다른 지역도 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풍덕천에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서울 시내 경기도가 다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올라갈 리가 없겠죠.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는 서울부터 오르고 나야 얘가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센트럴 중심이 서울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이 올라가고 나면은 역세권이 먼저 올라가겠죠. 네.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 올라가면서 판교, 분당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제 얘기 이해가시나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올라가고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가고 나서 두 번째로 얘는 또 가겠죠. 비역세권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얘가 언제 구입하셨어요? 2014년. 2014년 네. 얼마에 구입하셨죠? 얘가 언제 준공된 거예요, 얘? 그게 2012년에 준공된 신축이었죠, 거고요. 그죠? 네네. 자, 신축한 지 이제 2년 된 걸 구입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신축의 효과는 얼마나 갈까 하는 거예요. 일단 신축이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님도 혹시 그 가정주부신가요? 네네. 네.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게 신축은 아니잖아요. 분당만 하더라도 전부 30년 됐잖아요. 거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든 신축이 나면은 신축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축이 되고 나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자, 이제 옆에 신축들이 다시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서서히 신축의 개념에서 벗어나죠. 네. 그러면 신축으로서 가지는 메리트는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신축에 대한 메리트는 이미 이제 끝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지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하나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조금이든 얼마든 올랐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올랐는 거는 서울이 올랐고 판교가 올랐고 분당이 오르니까 얘도 오른단 말이에요. 네. 순서대로. 자, 그런데 신축이라는 개념에 의해서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끝났어. 더군다나 어제 정책 발표가 났거든요.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고민이 반드시 조금 더 되거든요. 반드시 발표가 나면은 발표만 듣지 마시고요. 네. 그 공고되는 공고문이 있어요. 발표. 네. 그걸 꼭 다운로드 받아서 찬찬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어요. 네. 작년에 그 기억하시죠? 네네. 근데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제목부터 그 내용 삭삭들이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네. 그게 본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투자를 하고 싶대요.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정부가 정책이 나오면은 정책의 제목부터 속속들이를 다 읽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네. 그 읽어보면은 내용 자체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때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걸 우린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집이 있더라도 이걸 구입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보면 얘를 세금을 안 내게끔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사서 붙잡고 있다가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도 하나를 구입을 해서 가면은 한 투자로서 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얼마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사볼까 하는 생각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로부로 이게 다 이제 묶였어요. 어떻게 묶였냐면은 매매가가 서울 수도권은 6억이고요. 네. 서울 수도권은 6억이고 그건 나머지 경기권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지방은 3억이에요. 면적하고 금액하고 같이 묶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형태로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겠죠. 신축 수요도 거의 다 떠나겠죠, 이제는. 네.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주춤주춤 하기 시작하면 얘는 아예 거래가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는 원래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는 유심히 봐야 돼. 거래가 막 치고 올라갈 때 그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더 올라가더라도 치고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제 의견은 팔고 나왔으면 좋겠다예요. 아, 근데 대표님 그 뒤로 용인 경제 신도시인가 그 아파트 뒤로 들어온다는 거를 지금 그거 하고 무시하세요. 아, 그래요? 무시하셔야 돼요. 아, 왜 무시하셔야 되냐면은 네. 서울에 오면은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어요. 네. 그게 900m예요. 근데 가격은 좁혀지지가 않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동작로라고 있어요. 사당로. 네. 이쪽에는 방배동 쪽이고 저쪽에는 동작동이에요. 사당동 쪽. 가격이 2배예요. 항상 어떤 그게 분당이 있고 용인이 있죠. 거리 하나 사이로. 그렇죠. 가격이 차이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위례 신도시 안에서도 똑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여기 송파냐 성남이냐 하남이냐 가격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